혹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걸 보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이 음식들만 제대로 드시면 모든 게 바뀝니다. 단 3개월만 지나도 거품 소변이 사라지고 저녁에 붓던 발목도 깔끔해집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70대 어르신들이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 신장 기능이 놀랍게 회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최근 6개월 사이에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색이 탁해진 적 있으신가요?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자국이 남을 정도로 붓나요? 하루 종일 충분히 쉬었는데도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시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어요. 영상 속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 5년 안에 신장 기능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투석 위험은 10배 늘어나고 심장병과 뇌졸중까지 찾아와요. 결국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서 4시간 동안 투석받으며 자유로운 노년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와 한 달 만에 소변이 맑아지는 황금 습관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섭취법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신장 기능과 회복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이서연 박사입니다. 매일 신장 건강을 되찾고 싶어하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신장은 절대 포기할 장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적혈구 생성까지 담당하는 놀라운 기관이에요. 혈액 속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D도 활성화시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장이 우리 몸의 화학공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레닌을 분비하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소변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빈혈이나 골다공증까지 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인 올리브 오일과 몇 가지 채소만 제대로 섭취해도 소변에 생기는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신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 발목이 부어오르는 증상들은 신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오늘은 평생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음식 3가지와 생활 습관 5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한 가지 습관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신장 건강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신장 건강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72세 김태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집에서 직접 반찬도 만들어 드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4까지 올라가 있었고 사구체 역과율도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72세 김태원님은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어요.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저녁이면 발목이 조금 붓는 증상이 있긴 했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거죠. 자세히 식습관을 들어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72세 김태원님은
국물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아침에는 된장찌개,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미역국이나 갈비탕 같은 국물 요리를 매일 드셨어요. 혼자 사시다 보니 간편한 라면도 자주 끓여 드셨고요. 특히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5배나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대로 식단을 조금 바꾸고 특히 국물 위주의 식습관을 줄이니까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아침 기상이 한결 수월해졌고 두 번째 달부터는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72세 김태원님은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든 것을 가장 반가워하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뵈었을 때 72세 김태원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거품 소변이 현저히 줄었고 저녁에 생기던 발목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도 크레아티닌이 1.25 떨어지고 사구체 역과율도 개선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신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처럼 완전히 새로 자라지는 못하지만 적절한 관리만 해주면 손상된 기능을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어요. 신장에 네프론이라는 기능 단위가 남아있는 한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올바른 관리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72세 김태원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이 심장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신장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세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다 보니까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신장에서 일어나는 만성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 효과가 있으면서도 부작용은 없어서 더욱 안전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더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을 40% 이상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정우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짠 국물 요리를 좋아하셨는데 제 권유로 국물을 줄이고 대신 매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2큰술씩 뿌려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름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점차 익숙해지시더라고요. 3개월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손목의 부종이 크게 줄어들었고 소변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단백뇨가 거의 사라진 것을 보고 69세 김정호 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분은 6개월 후에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셔서 정기 검진 주기도 1년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는 샐러드나 찐 채소에 뿌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도 높아지고 신장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에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하고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갈색병에 담긴 것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빛에 노출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또한 가열 조리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기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식용유나 카놀라유 대신 올리브 오일로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이상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신장에 쌓인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비타민 C와 K가 풍부해서 신장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브로콜리에는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해서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만성신장병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뛰어났어요.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4회 이상 브로콜리를 섭취한 그룹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74세 박은주님은 일주일에 3번씩 브로콜리를 찌거나 무쳐서 드셨는데요. 6개월 후에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특히 좋아하셨던 방법은 브로콜리를 송송 썰어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치는 거였어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잘게 썰어서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살짝 찌시면 설포라판 함량이 최대화돼요. 너무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니까 살짝 데치는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찜통에 3분 정도만 쪄도 충분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브로콜리의 칼륨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섭취량을 조절하시거나 미리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고 드시는 게 안전해요. 혹시 브로콜리 조리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단순하게 삶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신장을 직접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서 간접적으로도 신장을 지켜줍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거든요. 마늘에는 알리신 외에도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신장 혈관에서의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또한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미네랄도 풍부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마늘의 황화합물들은 간의 해독 기능도 도와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15에서 20mg 정도 낮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당뇨는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곧 신장 보호로 이어집니다. 67세 최명숙님은 매일 마늘 2쪽씩을 꿀에 재워서 드셨는데요. 3개월 만에 혈압이 140에서 120대로 떨어지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7.2에서 6.5로 개선됐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마늘 냄새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꿀에 재우니까 냄새도 줄고 먹기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늘을 드실 때는 다진 후에 5분 정도 두어서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생으로 소량씩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살짝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알리신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주의할 점은 위가 약하거나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약사나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은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편하신가요?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흑마늘로 시작해 보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3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양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권장량은 소금 기준으로 하루 5g 이하인데 실제로는 10g 이상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맞추려고 끊임없이 일하거든요. 특히 국물 요리, 김치, 라면, 젓갈류가 나트륨 섭취에 큰 비중을 차지해요.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나트륨도 무시할 수 없고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신장의 사구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신장혈관을 두껍게 만들어서 혈류를 방해해요. 장기적으로는 신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 식초 같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면 짠맛을 줄이면서도 맛을 살릴 수 있어요. 생강이나 마늘, 양파 같은 향신료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여러분은 국물 음식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드신다면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진통제 사용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용하시면 위험합니다. 두통이나 관절 통증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선택하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량으로 드세요. 만성 통증이 있으시다면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리치료나 스트레칭 같은 비약물적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혹시 진통제를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통증을 관리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체중 1kg당 1.2g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에요. 붉은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드시면 신장이 단백질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두부, 생선, 달걀 흰자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량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섭취량을 체크해 보시고 혹시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흡연을 하시면 신장병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음주는 탈수를 유발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올려서 간접적으로도 신장을 해칩니다. 금연은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술은 횟수와 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겠어요. 흡연이나 음주를 지금 생활에서 조금씩 줄이고 계신가요? 갑자기 완전히 끊기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장 결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다만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건강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어요.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연한 노란색이 정상이고 너무 진하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챙겨 드시나요? 의식적으로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시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 3가지와 생활 습관 5가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이라는 3가지 음식과 나트륨 줄이기, 진통제 주의하기, 단백질 조절하기,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라는 5가지 습관이었죠. 많은 분들이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 회복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발목이 부어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잘못 관리하시면 거품 소변과 부종이 지속되다가 피로감이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결국에는 투석까지 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이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투석을 받아야 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식사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신장 건강을 미리 지키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투석에 드는 의료비만 해도 월 100만 원 이상인데 예방을 통해 이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에 뿌려 드시고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시며 마늘을 꾸준히 드신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까지 더하신다면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것은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72세 김태원님처럼 3개월 만에 거품 소변이 줄어들고 69세 김정우님처럼 부종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기능 저하를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심지어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여러 방법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국물 요리를 줄이고 건더기만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나트륨 섭취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국물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맛보시고 나머지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는 뜻이에요.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신장 보호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이 없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처음 며칠만 적응하시면 오히려 음식 본래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직접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를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받지 않고도 일상에서 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신장 건강의 적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기적인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활기차고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꼭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거나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